같은 키워드의 상품의 A 상품은 312원이 측정되었고 B 상품은 258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같은 상품으로 로켓 크로스 입고까지 1위원하당 240원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중국이 훨씬 저렴하다는 걸 들어봐서 직접 사입을 해봤더니 도매국보다 비싸게 측정돼서 안 놀라셨나요? 저는 처음에 중국에서 사입을 하면 무조건 저렴한 줄 알고 소량으로 사입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커져서 시작하자마자 이 추가 사입 비용에 대해서 엄청 알아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제가 중국 사입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제가 매입한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그 궁금한 부분들을 다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재작년 해외 구매 대행과 작년 사입 판매를 진행했고 구매 대행으로는 월 매출 약 2천만원 중반까지 올린 뒤에 이게 사입으로 넘어와서 월 순익 2천만원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재고는 무섭고 배송은 길고라며 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사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입 비용이 부담이 되고 또 재고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 고민을 아마 하실 겁니다. 먼저 개념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대행은 고객이 주문이 들어온 뒤 쇼핑몰에서 저희가 대신 결제 발송해주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초기 자본이 거의 없어서 되게 장점이 있고 사입은 물건을 선구매해서 국내 창고에 쌓아두고 주문 즉시 발송하는 구조입니다. 자본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배송 CS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두 방식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구매 대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50달러 미만 소액은 관세, 부가세 면세, 캐시 전파 인증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출시되는 소싱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국내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마진이 남아서 초기 매출을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해외 발주, 배대지 등록, 통관 번호 확인, 국제 운임, 결제 등 주문건마다 이 절차가 끝없이 매번 이어집니다. 저도 초기에 구매된 주문이 하루에 수십 건이 넘자 이게 새벽까지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배송이 최소 일주일에서 2주가 걸리니까 언제 오나요? 취소해주세요. 이런 문의가 폭발하기 때문에 해외 반품은 운임비가 더 비싸서 때로는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매출이 느는 만큼 주문 시간과 CS가 정비례로 일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체력적으로 혼자서 처리하기는 힘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시간을 계속해서 써야 되고 그때 저는 사입으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입은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니까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쿠팡에서는 직접 배송을 하지 않고 로켓 크로스를 활용을 해서 쿠팡 창고를 이용했고 쿠팡을 제외하고는 3PL을 사용해서 직접 배송이 없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고객은 국내 배송 1일에서 2일만에 받아서 그 만족도가 오르고 이게 동일 제품이라도 해외 배송 때보다는 클릭률과 전환율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빠른 배송이 곧 판매력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좀 체감을 했습니다. 사입에는 초기 자본과 재고, 리스크라는 큰 벽이 있습니다. 이게 안 팔리면 어쩌지? 불안이 당연히 생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서워서 데이트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원가가 비싸지 않을 것, 두 번째는 경쟁사 평균 리뷰수가 수천 개가 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옵션이 너무 많은 상품은 우선 피할 것, 네 번째는 무게, 부피가 과도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해당 키워드 조회수가 1만 회 이상은 나올 것.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했을 때만 그때 테스트 사입을 들어가는 겁니다. 초보 기준에는 말씀드리는 거를 감안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비싸고 무겁고 옵션이 조금 많은 상품들을 하면 그만큼 초보자가 들어오기는 어렵고 좀 꺼려지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실행은 저는 3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1단계는 샘플 1개에서 5개 정도 항공으로 받아서 품질 마감을 검수를 하고 2단계로는 소량으로 테스트 해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10개에서 10개 정도를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와서 광고를 돌리고 3주에서 4주 정도 그 기간 안에 완판되는지를 봅니다. 3단계에서는 대량 구매를 통해서 좀 단가를 낮추고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불량 검수, 바코드, 스티커 부착까지 일괄 처리를 진행합니다. 단계별로 확신을 쌓으니까 부담이
눈에 띄게 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만 기억하세요. 안 될 놈은 안 된다. 제가 말한 기준대로 하셨다면 일단 소량이고 제로 로하스 기준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붙잡고 있지 마시고 손해보지 않는 원가선에서 털고 다른 상품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10개 중에 2개나 1개 그런 상품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끌어갑니다. 그럼 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보통 많이들 상품가에 300원을 꼽아라고 아마 많이들 얘기하실 겁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넉넉하게 로스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지 부피가 너무 크면 또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50만원 그리고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피 수량에 따라서 너무 작은 수량은 기본 고정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소액으로 사입을 하는 경우에는 도매국이나 국내 배송 상품을 최대한 찾아보시고 비교를 해서 우선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입하실 때 사입하는 비용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상품으로 비교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배대지에서 구매를 진행해 왔고 일단 보기 쉽게 두 화면에 띄워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키워드의 상품의 A 상품은 312원이 측정되었고 B 상품은 258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같은 상품으로 로켓 그로스 입고까지 1위원화당 240원에 들여오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상품들은 같은 사이즈의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나뉘어져서 단가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A 상품은 6.5위안의 제품 단가이고 수량은 300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현지 운송료를 더하면 총 구입 비용은 42만 2,441원이고 거기에 국제 배송비 0.5 CBN 기준 4만원 등 12,200원대고 감부가세까지 더하면 1,710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구매 비용은 61만 151원이고 환산 환율로 치면 1위안화당 312원이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B 상품입니다. B 상품은 같은 사이즈의 상품이고 단가가 좀 고급형이라서 15.8위안이고 수량은 동일하게 300개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55위안짜리 의자를 1개를 같이 들어와서 그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구입 비용은 96만 6,960원이고 그 다음 총 국제 배송비는 13만 8천원, 감부가세비는 총 12만 780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123만 7,150원이고 1위안화당 환산 환율은 58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지만 제가 사무실까지 받는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어떠신가요? 금액에 따라서도 생각보다 비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부피가 더 작고 수량이 많으시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사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수량이라도 그 금액 단가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부피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그 비용은 정말 다르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대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작년에 사용했던 그 비교한 배대지 말고 다른 배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올 때 제가 가지고 오는 물량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쿠팡 입고까지 포함해서 한 1000개 기준으로 240원대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대지로서도 비용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대지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수수료가 기본 프로에서 8% 혹은 추천으로 VIP 등급으로 인한 1% 혜택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배대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배대지에서는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좀 더 변동성을 대비해서 고정 환율을 각각 표시해 두고 어떤 데는 205원으로 측정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같은 날인데도 200원으로 측정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장비, 바코드, 팔레트 작업비 등 배대지마다 측정하는 기준이 건건이 모두 달라서 사실 초보자들이 하나하나 비교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좀 귀찮더라도 다양한 추가 부대 비용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다른 배대지도 다양하게 써보시면서 꼭 비교해보시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총 비용을 계산해서 어디 부분 차이가 나는지도 처음에는 무조건 체크해보세요. 정말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저렴한 배대지가 다 좋은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배대지를 고르는 기준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이건 성향에 따라서도 다른 부분이라서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대지와의 소통입니다. 이 비용 절감을 위한 업체들은 좀 적은 CS 인원으로 관리하고 대신 비용이 좀 저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지 저렴하기만 한 곳은 소통이 안 돼서 엄청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금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비용은 저렴하지만 소통이 조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비용을 조금 주시더라도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업체들을 사입을 진행하시는데, 좀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업체들을 고르시면 사입을 진행하시는데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가 서비스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대지를 쓰는 또 다른 이유는 집에서 직접 포장이나 바코드를 하지 않고 좀 더 편하게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코드라든지 쿠팡 입고라든지 패키지 구성을 통해서 또 입고가 필요한 경우 직접 하지 않고 배대지를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또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비용도 업체마다 다 다르고 시스템도 다 각기 조금씩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상품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입니다. 이게 CS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공장들의 제품 이슈라든지 공장가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대지에서는 어떻게 이슈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금액이 커지고 구입 시 단가보다 좀 더 편하게 맡겨서 진행하실 때는 수입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단가 협상이라든지 원하시는 구성 패키지 등을 좀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입니다. 하루에 주문 발생이 5건 미만이면 집에서 포장해서 편의점이나 택배를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에 5건이나 30건 정도 늘면 택배사와 계약을 해서 기사 픽업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하루에 30건에서 50건이 넘는다면 3PL이 답이겠죠. 3PL은 대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배송비가 저렴해서 추가 비용이 있어도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생각하면 훨씬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필요 없이 쿠팡 창고에 그로스를 바로 입고하시면 훨씬 그런 부대 비용 없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3PL을 고를 때 심플하게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택배 단가 보장 옵션이 좀 탄력적으로 조정되는가. 두 번째는 보관 방식이 잘 되고 있는지,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API 연동 여부가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증 및 지적권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은 늘 따라옵니다. 배터리, 아동, 가스, 화학 제품 이런 거는 KC, 전파, 식약청 인증 없이는 통관이나 판매가 불가합니다. 사실 초보 단계에서는 피하시고 경험과 자본이 좀 쌓이면 그걸 진입 장벽으로 활용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도 브랜드 로고, 라이센스 이런 거는 확인이 필수이고, 만약에 이게 걸리게 되면 폐기는 물론 벌금까지도 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량을 보시면 꾸준하게 팔리는 상품인지 반짝이는 아이템인지 좀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하시고, 유행만 믿고 덥석 따라가지 마시고 초보자들은 좀 스테디하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수입 절차가 그러면 어렵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배대지나 수입 대행사가 전 과정을 대행하니까 수입 품목만 잘 입력하시면 충분하고, 몇 번만 해보시면 너무 쉬워서 국내 배송에 주문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어를 못해도 되나요?
요즘에는 GPT로 번역을 하시면 팝하고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저도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은 GPT를 통해서 오히려 번역하니까 오히려 대화가 너무 잘 돼서 필요가 없습니다. 사입으로 전환을 하고 가장 크게 달라졌던 건 저한테는 시간의 퀄리티였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단순 작업인 주문 처리로 굉장히 매번 허덕였는데 지금은 오전에 재고, 광고 체크를 하고 오후에는 신상품 소싱이라든지 컨텐츠 제작 등의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경험상 100만 원이면 충분히 첫 사입 테스트는 가능합니다. 한 상품만 하지 마시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20개 소량으로 소싱을 해서 판매를 되는지를 확인하고 30개, 5개 이렇게 수량을 늘려가면서 수량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세 페이지, 썸네일, 리뷰, 체험단이라든지 상품을 좀 더 고객님들에게 클릭률과 전환율, 노출수를 더 일으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그 기간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점점 퀄리티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보시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소량으로 사입을 한번 해보셔서 그 과정을 꼭 경험해보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만 하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해보고 나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하고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추후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발생시킬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좀 더 답답했던 부분들을 제가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하셔서 그 링크를 통해서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